안녕하세요. 저는 원자재 선물 트레이딩 전략 주제에 대해서 발표할 퀀트랩 강용진입니다. 먼저 저는 중간 발표 당시 주어진 논문에서 제시한 거래 전략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코드를 완성해둔 상태였는데요. 중간 발표 이후로는 기존 논문에서 제시한 전략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모든 검증들은 이요인 분석으로 진행했습니다. 새로운 전략으로 발생하는 수익률은 종속 변수로 두고 기존 전략으로 발생하는 수익률과 모멘텀 전략의 수익률을 독립 변수로 두는 다중 회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귀식의 상수항, 즉 수익률의 알파의 추정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였습니다. 알파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새로운 전략의 수익률이 기존 두 전략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귀 분석을 전체 거래 기간과 그 부분 거래 기간들에 대해서 먼저 실시했습니다. 계산 결과 알파의 크기 자체는 기존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은 0.05% 수준이었고 모든 경우에 대해서 알파는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존 논문에서 제시한 전략에 대한 두 가지 로버스트니스 체크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를 할 때 매수 후 보유하는 기간을 1일보다 길게 조정했을 때 수익률의 알파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는 검증을 하였습니다. 왼쪽은 기존 연구에서 검증한 결과이고 오른쪽은 더 최신 데이터를 이용해서 직접 검증한 결과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기존 연구보다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존 연구와 다르게 보유기간을 5일까지 늘렸을 때에도 수익률의 알파가 1% 수준에서 유의했고 10일 이상 늘렸을 때부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로버스트니스 체크는 가상의 선물 계약의 만기일을 바꾸는 검증이었습니다. 만기일의 시점을 줄이고 늘렸을 때 모두 수익률에 악화는 있었지만 알파는 여전히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이 검증은 기존의 연구 결과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버스트니스 체크를 마침으로써 논문에 대한 레플리케이션을 모두 마쳤고 그 후에는 각각 부분 기간에 대해서 수익률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더 관찰했습니다. 여기서 발견된 한 가지 특징은 다른 기간에서는 보통 숏 포지션에서 더 많은 수익이 났지만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포함된 부분 기간에서만 롱 포지션에서 더 많은 수익이 발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에 주목해서 시기별로 각 자산의 기간 구조를 분석했을 때 코로나 팬데믹이 포함된 기간에서만 기간 구조가 콘텐고였던 날들의 비중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콘텐고인 날의 비중이 줄어드는 기간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포함되는 부분 기간에서만 숏 포지션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감소하였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그래서 분석한 내용들은 모두 정리해서 원고로 작성하였고 특히 기존 연구의 후속 연구로서 최신의 데이터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주목해서 정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성한 원고를 투고할 학회를 정하면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원자재 선물 트레이딩 전략 주제에 대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콘트랩 연구실에서 환율 예측 모델 개발 연구를 진행한 장진아입니다. 저는 딥러닝을 활용한 환율 예측 관련 연구 경험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제가 참고한 한국은행 연구보고서 딥러닝을 활용한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분석과 예측은 딥러닝을 활용하여 거시경제 데이터와 금융시장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방법론을 다룹니다. 이 논문은 특히 VAE와 같은 딥러닝 기법을 활용해 기존의 경제학적 모델보다 예측 성능을 향상시키는 사례를 보여줍니다. VAE는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된 생성 모델로 데이터의 잠재 변수를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재구성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이 논문에서는 VAE를 활용해 원달러 환율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의 노이즈를 제거해 뉴럴넷 성능을 높였습니다. VAE는 기존의 고차원 데이터의 특징을 저차원 잠재 공간에 효율적으로 매핑하여 데이터의 중요한 패턴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초기 시도에서는 이미지 데이터에 주로 사용되던 모델을 환율 데이터 분석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미지 모델 코드에 원달러 환율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데이터 형식과 구조의 불일치로 인해 여러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미지 데이터는 픽셀 값의 배열로 구성되어 있지만 환율 데이터는 시계열 데이터로 되어 있어 모델이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모델에서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로그 리턴을 계산하여 데이터의 변동성을 안정화하고 정교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데이터를 8대2 비율로 섞어 트레인 및 밸리데이션 셋으로 분리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는 기본적인 VAE 구조를 활용하였으며 트레이닝 및 밸리데이션 로스가 62%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예측 성능이 낮아 실질적인 활용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모델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했습니다. 네트워크 레이어를 조정, 파라미터 수를 조정, 입폭 수를 조정하는 등 시도를 진행하였습니다. 개선된 모델은 기대와 달리 성능이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모델의 과적화 문제와 학습 데이터의 불균형 문제가 주요 요인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모델 개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이 개선 사항이 미미함을 볼 수 있습니다. 실패 원인 분석입니다. VA는 비선형적 데이터 특성을 다루는 데 유리하지만 시계열 데이터의 순차적 의존성을 충분히 학습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로그 리턴 계산만으로는 데이터의 패턴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으며 추가적인 특징 추출이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더해 기본적인 VA 구조가 금융 데이터 특유의 잡음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딥러닝 모델 설계 및 적용에서 데이터 특성과 모델 구조 간의 적합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미지 처리에 최적화된 모델을 시계열 데이터에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또한 데이터 전처리의 중요성과 모델 검증 과정에서 과적합 방지 및 성능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법론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금융 데이터에 적합한 맞춤형 모델 설계 및 데이터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전처리 과정을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해관법 도입이 기업 경영 진단 의견서 톤 관리와 경영 실적의 편차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김수빈입니다. 이 연구는 2018년 개정된 신해관법이 기업의 재무보고 투명성과 정보 공시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먼저 신해관법은 상장 기업의 내부 회계관리 제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과 재무보고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신해관법이 MD&A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톤, 즉 경영진이 사용하는 낙관적 신중한 부정적 표현의 변화를 중심으로 투자 효율성과 경영 실적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중차이 분석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제 본 연구의 주요 성과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테이블을 보시겠습니다. 이 표는 신해관법 도입 이후 MD&A 톤 관리에서 일반 톤과 이상 톤에 나타난 변화를 보여줍니다. 일반 톤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으나 이상 톤의 DID 개수는 0.072로 나타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기업 경영진이 규제 강화 이후 더 신중하고 전략적인 언어를 사용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빅4 감사법인의 감사를 받은 기업에서 중립적 톤 관리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테이블에 적힌 성장률과 기업 규모 등의 변수 컬럼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규제는 단순한 규정 강화에 그치지 않고 기업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신해관법 도입 전후 기업의 투자 효율성 변화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도입 전과 도입 후를 비교했을 때 평균 투자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 표의 분석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주요 변수들의 변화를 나타낸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과잉 투자는 감소하고 일부 과소 투자가 완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리스 투 트릴리언 변수의 개수가 0.13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대규모 기업에서 규제 효과가 특히 두드러졌음을 의미합니다. 본 연구는 신해관법이 MD&A의 이상톤 사용 증가와 투자 효율성 개선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 입안자와 기업 경영진에게 규제 준수와 정보 공시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소규모 기업이나 비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신해관법의 장기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